제가 눈이 좁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슈조이 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이다니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박진석은 수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과 안 어울린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요. 그토록 오만하게 굴던 사람이 지금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건 박진석의 회장실 문이 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 한 명이 들어오면서요. 그리고 그날의 만남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되었습니다. 26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고성이의 비밀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녀는 이혼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역전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날 오후 슈조이 그룹 회장실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보고했어요.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박진석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손님? 누군데? 윤 회장님이십니다. 전 AP그룹 회장님요. 박진석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치는 그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윤 회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들어섰습니다. 노련한 눈빛, 수십 년 재계를 이끌어온 거물의 품격이 느껴지는 등장이었죠. 아이고, 윤 회장님. 박진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서 오십시오. 윤 회장은 손사래를 치며 소파에 앉았어요. 아이고, 회장이라니. 벌써 은퇴한 지가 몇 년인데 자네가 날 늙은이 취급하나? 박진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회장님은 영원한 회장님이시죠.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회장실 안에 은은히 퍼졌어요.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넘기셨다면서요? 아주 젊은 친구한테 넘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윤 회장이 찻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지. 이 대표라고 아주 열정 넘치고 끈기 있는 친구야. 내가 수십 년 사업하면서 저런 눈빛 가진 청년은 처음 봤어. 크게 될 친구지.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윤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대단한 친구겠네요. 윤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참, 박 회장. 자네 딸 하나 있지 않았나? 박진석이 멈칫했어요. 예. 아, 영나요? 그래, 그 아가씨. 윤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대표 그 친구가 아직 미혼이야. 내가 보증하는 사람인데 자네만 괜찮으면 자리 한번 만들어 볼까?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AP그룹 대표가 우리 영나랑? 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아, 아이고. 회장님. 박진석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주신다면 저야 황송하죠. AP그룹 대표에다가 윤 회장님께서 직접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면 저야 영광입니다. 윤 회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대표한테 한번 전화해 볼까? 그 시각 이 지역의 사무실. 지역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윤 회장님.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지역이 밝게 인사했어요. 허허, 잘 지내지. 자네 덕분에 골프나 치면서 편하게 사는 중이야. 지역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에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이 대표
자네 아직 미혼이라며? 선자리 한번 어떤가? 선이요? 지역의 머릿속에 은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같이 웃던 순간, 손 잡았던 순간, 아직 고백도 못했는데 이마에 땀이 삐질삐질 났어요. 회장님 은혜를 입었는데 단칼에 거절할 수가 없어. 근데 은호가 슈조이 회장실에서 윤 회장이 박진석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 쑥맥이구만. 박진석도 따라 웃었어요. 윤 회장이 다시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 슈조이 알지? 거기 막내딸인데 한번 생각 있으면 다시 연락 주게. 지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슈조이, 거기 막내딸이라면. 잠깐 생각했어요. 박성재, 슈조이, 영나. 회장님, 거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아들입니다. 박성재라고요. 오, 그래. 지역이 숨을 고르고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안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 선 안 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말로 꺼낸 거였어요. 그리고 친구의 여동생과 선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알겠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역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호 생각이 났어요. 빨리 말해야겠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윤 회장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미안하네. 알고 보니 자네 아들이랑 절친이래. 박진석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예, 우리 성재요? 그래. 이지혁이라고 자네 아들 절친이라는데 혹시 모르나? 박진석이 머릿속을 더듬었습니다. 이지혁. 그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탐정에게 들었던 보고, 성재의 여자친구 이수빈, 그녀의 큰오빠가 있다고 했지. 이름이 이지혁. 박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가씨 큰오빠가 AP그룹 새로운 대표였다고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직접 회사 넘긴 친구야. 세상 참 좁구만. 자네 아들이랑 절친이라니. 박진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그 집안을 별 볼 일 없다고 했어? 안 어울린다고? 수빈이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윤 회장 앞인데도 식은땀이 났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윤 회장과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박진석의 머릿속은 온통 이수빈과 이지혁 생각뿐이었습니다. 박 회장 무슨 생각해? 윤 회장의 물음에 화들짝 놀랐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차를 마셨지만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AP그룹 대표? 윤 회장님이 보증하는 사람. 그 사람 여동생을 내가. 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나 이만 가보겠네. 오랜만에 얼굴 봐서 반가웠어. 박진석이 급히 일어나 배웅했지만 온통 딴 생각뿐이었어요. 윤 회장이 나가자마자 박진석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성재 불러와. 지금 당장. 성재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박진석이 잠시 성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뜸을 들였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가씨 다시 만나거라. 성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 연애 말고 결혼까지 해도 된다. 성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박진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좀 심한 것 같아. 그 아가씨 만나고 나서 네가 회사 일에 더 적극적이더라고. 다시 생각 좀 해봤지. 성재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버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셔도 그쪽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완전히 끝났어요. 박진석이 굳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수빈이한테 한 말, 수빈이 아버지가 다 아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진석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무릎 꿇고 빌었는데 소용없었어요. 성재가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허락하셔도 늦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석이 홀로 남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혼잣말이 텅 빈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박진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AP그룹 대표가 그 아가씨 오빠라고 윤 회장님이 보증하는 사람. 근데 내가 그 집안을 별 볼 일 없다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직접 가야겠어. 이상철 집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내렸어요. 손에는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고 김다정이 나왔어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철 씨 계십니까? 거실에서 이상철과 박진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팽팽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상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진석이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수빈 씨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어쩌니 안 어울리니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상철이 입을 다물었어요. 박진석이 고개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저 사업하면서 사람을 배경으로만 봤습니다. 학벌, 집안, 재산. 정작 사람 자체는 안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성재가 수빈 씨 만나고 나서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일할 때도 적극적이고 웃는 것도 많아지고 그게 다 수빈 씨 덕분이었어요. 이상철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제가 눈이 좁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철이 한참을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슈조이 회장이 직접 찾아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세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아직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닙니다. 우리 수빈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과하시니 제가 더 고집부리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다정이 차를 내왔어요. 일단 차라도 드세요. 박진석이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이상철의 질문에 박진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윤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전 AP그룹 회장님요. 이상철의 눈이 커졌어요. 그분이 추천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지역군이더라고요. 수빈 씨 오빠. 이상철이 놀랐습니다. 지역이를요? 윤 회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아주 열정 넘치고 끈기 있는 친구다. 크게 될 친구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분을 키워낸 집안이 별 볼 일 없다? 제가 눈이 좁았던 겁니다. 이상철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허허, 지역이 그 녀석이. 저녁이 되자 테이블에 소주병이 놓였습니다. 박진석과 이상철이 마주 앉아 술을 마셨어요. 근데 박 회장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혼자서 그 큰 회사 일으키시고. 허허,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 셋 키우면서 정년까지 버티신 거, 저는 그게 더 대단해 보입니다. 이상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뭐려, 저야 그냥 월급쟁이였는데. 아닙니다. 가장의 무게,
저도 압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잖아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언제까지 아버지인 거냐? 두 사람이 동시에 술잔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야죠. 근데 다 키워놓으니까 이젠 손주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맞아요. 끝이 없어. 둘이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은근히 잘 통했던 것이에요. 그날 밤 바깥 저택, 박진석과 성재가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었어요. 아버지, 연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식, 얼굴이 며칠 사이에 아주 폈구나. 꼭 결혼까지 하려무나. 물론이죠, 아버지.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고성이가 문틈으로 거실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쫑난 거 아니었어? 이를 악물었어요. 갑자기 박진석, 저 인간이 왜 마음이 바뀐 거냐고.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이는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영란은 그 웹툰 한다고 집 나갔고, 성재는 완전히 아버지 편이 됐고, 거울을 봤어요. 핏발선 눈이 비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화장대의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왜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비명 같은 외침이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3일 후, 영나가 박진석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박진석이 책에서 눈을 떼며 안경을 벗었어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나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다 봐주세요. 박진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 금괴가 가득 쌓인 비밀 금고였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냐? 두 번째 사진. 고성의 명의 비자금 통장들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이 돈이 어디서? 세 번째 사진. 부동산 계약서. 전부 고성의 명의였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떨렸어요. 영나야, 이거 어디서 났어? 영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방에 금고 있잖아요. 그 안에 리모컨이 있었어요. 누르니까 벽이 열렸어요. 진짜 금고가 거기 숨겨져 있었어요. 박진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수백억은 넘어 보이는 금괴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재산이에요. 아빠 몰래 빼돌린 거예요. 박진석이 휘청거렸습니다. 영나가 휴대폰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게 있었어요. 지은호라고 적힌 파일철 사진이었습니다. 지은호? 이게 누구야? 영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한테 딸이 있었어요. 우진 오빠 말고 쌍둥이 여동생이요. 박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25년 전에 보육원에 버렸어요. 죽었다고 허위 사망 신고까지 했어요. 영나가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그 딸을 추적했어요. 왜냐면 우진 오빠 간이식 때문에 버린 딸 속여서 떼어간 거예요. 박진석이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영나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어요. 낡은 폴더폰에 찍힌 문자였습니다. 타겟 처리 실패. 타겟 옆 동승자 조옥래 사망 확인.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환 오빠 엄마를 죽이려다가 대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박진석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그 사람 정신 차려요. 26년 동안 우리 다 속은 거예요. 박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여자 어디 있어? 영나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아빠, 진정하시고. 어디 있냐고. 거실에서 고성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여보, 왜 그래요? 고성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찰싹? 박진석의 손이 고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고성이가 옆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여보,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닥쳐. 날 26년 동안 속였어?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딸 버린 것도, 그 딸간 떼어간 것도, 수백억 빼돌린 것도, 사람 죽인 것도 다 알아. 고성이가 주저앉았어요. 여보, 오해가, 이혼이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고성이의 드레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1차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현금 약간, 서류 몇 장, 그리고 안쪽 구석에 숨겨진 작은 리모콘이 있었습니다. 영나가 리모콘을 집어들었어요. 고성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경찰이 고성이를 막았습니다. 영나가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윙. 벽면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어요. 2차 금고.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 금괴 수십 개. 비자금 통장들. 부동산 계약서. 은호 관련 파일. 보육원 입소 기록. 추적 기록. DNA 정보. 살인교사 증거 휴대폰.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증거가 충분하네요. 고성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법정. 증인석에 은호가 섰습니다. 고성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한 말을 증언해 주십시오. 강값 10억 줬잖아.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왜 또 와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또 다른 발언은 없었습니까?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왜 살아서 나타났냐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호가 고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5살에 버려졌어요. 손잡고 싶어서 울면서 쫓아갔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 배 갈라서 간 가져갔어요. 그게 당신이 제게 해준 전부예요. 고성이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고성이. 혐의 목록이 낭독되었습니다. 허위 사망신고 및 아동유기, 횡령 및 배임, 살인교사, 협박 및 공갈.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유기하고 사망 처리한 뒤 성인이 된 딸에게 접근하여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려다 다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고인 고성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탕.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다 내 가족 위해서 한 거야. 내 아들 살리려고 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법정 경위들이 고성이를 끌어갔어요. 진서가, 나야, 나라고.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끌려나갔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면회실. 고성이 앞에 영나가 앉았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영나야, 그래도 넌 엄마 편이지? 응, 엄마 보러 와줬구나. 영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성이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얼굴 보러 왔어요. 영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성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다신 안 올 거예요. 이름도 바꿀 거예요. 엄마 딸로 산 25년 지우고 싶어요. 영나가 일어섰습니다. 영나야, 영나. 고성이가 유리벽을 쳤어요. 엄마야, 네 엄마라고. 엄마가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영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고성이가 은호에게 그랬던 것처럼 문이 닫혔어요. 영나야, 영나. 고성이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년 후,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고성이 이제는 수인복 차림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전 슈조이 그룹 회장 부인 고성애 씨의 전 남편 박진석 회장이 아들 박성재 본부장에게 경영권을 이양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화면에 성재와 수빈의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한편 박성재 본부장의 부인 이수빈 씨의 친오빠인 이지혁 AP그룹 대표가 축사를 맡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지혁과 은호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비쳤어요. AP그룹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고성이의 손에서 빨래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다 가졌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고성이. TV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성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망가진 여자였습니다. 결혼식장. 성재와 수빈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환하게 웃는 신랑 신부.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박진석이 이상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사돈이었습니다. 영나의 작은 원룸. 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벽에 영나의 웹툰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연재분 다 했어? 지환이 물었어요. 응. 독자들 반응 대박이야. 영나가 기지개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환이 라면을 끓이며 웃었어요. 영나가 다가와 지환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그때 나 지켜줘서. 그게 내일인걸. 지환이 영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맘대로 집 카페. 이제는 AP그룹과 협력하는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었습니다. 지혁이 은호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픈 일은 없을 거야. 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만의 화려한 날들이야.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 함께 할게. 그렇게 화려한 날들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